이 사회가 공평, 공정,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이에 나는 그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이거를 방송을 내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세상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좀 어려워도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죠. 라는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여러분도 가난해지고 여러분 자녀들은 더더욱 답이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지식을 넘어서 여러분께 지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본주의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자본은 돈이라는 뜻입니다. 캐피탈, 돈이죠. 주는 무슨 주자예요? 주는 주인 주자입니다. 의는 오를 의자, 시대의 의자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돈이 주인인 세상. 이게 우리가 야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면서 돈이 주인이야, 돈이 주인인 세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회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 돈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돼.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관련해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하는 얘기 중에서 야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옛날 얘기야. 지금 공부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지 않아. 지금 성공하려면 아버지가 돈이 많아야 돼. 네, 아버지가 돈이 없으면 애는 성공할 수 없어요. 이미 이런 사회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본주의 속성에서 인정하실 필요가 있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제가 어디 갔더니 야, 너 고생 좀 해. 고생 좀. 군대 갔다 오고 고생 좀 해.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젊을 때 고생해봐야 나이 들어서 성공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 우리 애한테.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고생하는 젊은 애들은 죽을 때까지 고생하더라고. 그렇죠? 이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돈이 있는 집 자식들은 고생 안 해요. 고생 안 하고 그냥 시킨 대로만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지고 또 돈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평생 고생 안 하는 삶을 살아. 근데 젊을 때 고생하잖아? 그럼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거야 그냥. 이게 시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 얘기가 좀 극단적인지 몰라도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 옛날과 지금은 달라졌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나기 어려워요. 인정하셔야 돼. 앞으로는 더 나기 어려워져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 사회가 공평한 사회고 공정한 사회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저도 공평, 공정, 정의로운 사회를 좋아해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회가 공평, 공정,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이에 나는 그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사회에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챙겨가고 있고 그들은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지. 이거를 방송을 내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세상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람들과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좀 어려워도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죠.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세상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주변 사람과 함께 하면서 조금 또 열받아도 좀 참으면서 이렇게 합시다. 라는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여러분도 가난해지고 여러분 자녀들은 더더욱 답이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핵심 주제가 바로 뭐냐면 부자가 될 수 없다면 부자와 같은 배를 타라. 지금 저쪽은 정말 엄청난 큰 배, 크루즈를 가고 있어. 나는 통통배야. 근데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통통배도 조금 엔진 세게 달면 쟤 앞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니까, 왜냐면 어차피 크루즈는 빨리 가는 건 아니니까 쭉 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지금껏 노력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쌩 가니까 막 앞서가기도 해. 근데 중요한 건 앞서 쭉 가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크루즈를 앞서가는 거야 이제 내 통통배로. 근데 저기서 만약에 태풍이 몰아쳐,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여기 크루즈는 그냥 몰아치나 보다 그러고 쭉 가는 거야. 나는 태풍 몰아치니까 어떻게 돼 이제. 맞아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끝나는 거지 이제 사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 통통배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마라. 그냥 통통배면 옆에 크루즈 옆에 붙어 그냥. 붙어만 가면 돼, 붙어만. 그럼 어떻게 돼? 위험은 크루즈가 다 막아줘. 이해되시겠죠? 예. 물론 크루즈를 타면서 저기 꼭대기에 제일 로얄층에 있는 사람들은 가면서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클래식 음악도 듣고 이렇게 하겠지. 하지만 밑에 2등, 3등 선실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거 못 하겠지 사실. 그래서 어차피 가긴 가잖아 어차피. 죽진 않잖아. 그러니까 더럽고 치사해도 현실적으로 인정하라니까. 근데 인정 안 하고 자꾸 내 통통배 가지고 어떻게든 저 크루즈를 앞서보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도. 아시겠어요? 이제 그런 시스템은 확률적으로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지식인사에서도 수많은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식은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정리하는 게 지식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미래에 어떻게 나아갈지를 판단하는 것이 지혜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대한 공부를 통해 가지고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유튜브에 보면은 수많은 지식 영상들이 많이 있고, 그 지식 영상들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스킬, 기술적인 측면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걸 하는 것이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자극적이죠. 그죠? 저도 그렇게 할까 사실 생각은 항상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냥 뭐 사라, 뭐 팔아라, 뭐 아님 말고. 근데 이제 뭐 그런 영상들도 뭐 필요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공부하실 필요는 있으나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유행성 스킬들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우리가 등산할 때 굴곡을 이렇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를 때는 힘들고 내릴 때는 잠깐 좋고 하지만 정상에서 올라가서 보면 사실상 그 작은 굴곡들이 별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버시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내 이 돈을 가지고 이 돈이 정말 날리거나 도박할 돈이 아니라 이 돈이 평생 내 인생에서 정말 잘 모아지고 잘 써야 될 돈이라면 조금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투자가 뭐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니까 뭐 안 해. 투자는 위험한 거야. 이게 아니라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부의 진리에서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주식 투자의 본질은 주가가 10,000원에 사가지고 15,000원에 파는 것. 이것이 주식이 아니에요. 주식이 원래 뭐냐면 주식이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내가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돈을 빌려오는 방법, 돈을 투자받는 방법이에요. 돈을 빌려오는 것을 채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돈을 1,000만 원 빌렸어요. 1,000만 원 빌려서 사업을 해. 걔한테 뭘 주냐면 차용증을 줘요. 이게 채권이죠. 그 채권은 내가 1,000만 원 빌려온 거기 때문에 나중에 얘한테 갚아야 돼요. 그리고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되고 나중에 원금을 갚으면 됩니다. 그죠? 네. 근데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관계없이 얘한테 그 돈은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주식은 그렇잖아요. 주식은 내가 이 친구한테 투자 받는 거예요. 1,000만 원. 내가 친구한테 가서 야, 내가 사업할 건데 1,000만 원 투자해라. 친구가 투자를 하겠다는 거야. 투자를 받는 것은 뭐냐면 이 회사의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이 주주가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결국은 주식이 오르면 회사가 잘 되면 그 수익을 친구와 나눠 갖는 것이에요. 주인이 되는 거죠. 대신에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돼? 같이 날리는 거예요. 아까 채권은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잘 되건 못 되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나는 원금만 갚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식은 그것이 아니라 회사와 함께 가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주식을 샀다. 그럼 얘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가 아니라 그 회사의 주주가 되겠다는 것이 주식의 기본입니다. 주주가 되겠다는 건 뭐냐면 그 회사의 주인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되었고 주인이 됐으면 그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줘야 돼요. 그게 원래 주식의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회사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그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해야 돼? 맨날 전화해가지고 김 대표 요즘 사업이 잘 돼? 요즘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나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 위험하냐? 이러면서 맨날 전화하면 우리 대표 입장에서는 사업을 좀 해가지고 내가 장기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좀 지금 매출 안 나온다고 맨날 전화해가지고 욕해 대고 이런 사람이 내 같은 주주다. 좋겠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얘기하는 거야. 나가. 너 필요 없어. 근데 우리는 다 그러고 있는 거야. 맨날 그 회사가 잘 나가냐 못 나가냐 분석해. 매일 아침 분석해. 그죠? 좀 안 되면 빼버리고 좀 된다 그러면 또 사고. 소위 말하는 투기꾼들,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쓰레기들. 이런 사람들이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쓰레기들만 왔다 갔다 하니까 회사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널면 널릴수록 주식시장은 엉망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옛날에 주가가 올랐을 때 보면은요, 거의 뭐 전부 장기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주가가 100만 원, 200만 원 갔을 때는요, 사실 개미들은 살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잘 보시면 삼성전자가 2만 원짜리가 100만 원 가는데 거의 20년 걸렸는데 100만 원이 200만 원 가는데 1년밖에 안 걸렸어요. 왜? 사람들이 그냥 장기적으로 묻어두니까 안 파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생겨야 주식을 제대로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식의 변동성도 훨씬 적어지고 오히려 주가는 우상향하게 돼 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주식을 가지고 자꾸 사고 팔고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주가는 변동성은 더 커지는 것이다. 그죠? 이 코로나 때 주가가 폭락했잖아. 잘못된 거예요. 원래 그렇게 폭등했어도 안 되고 그렇게 폭등하지 않았으면 폭락할 일도 없어. 그죠?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회사의 주가가 1년 만에 갑자기 더블로 뛰었잖아. 그럼 회사들이 갑자기 2배로 좋아졌어요? 그런 게 아니거든. 거기에는 누군가 투기꾼들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그걸 조장했기 때문에 그것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주주가 되는 것이 결국은 주식 투자의 본질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량주를 장기 보유하는 것이 투자시장에서 성공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진짜 주주가 된다면 저는 이런 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어. 그럼 핸드폰 뭐 써야 돼요? 핸드폰 갤럭시 거 써야 돼요. 삼성 거 써야 돼요. 아니 내가 삼성의 주인인데 내가 애플 아이폰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주주로서의 자질이 안 된 거야. 내가 아이폰 쓰고 있어. 아 그럼 애플 사 그러면. 아이폰 쓰면 애플 사야지. 아이폰 쓸 거면서 왜 삼성전자를 사냐고. 그 정도의 생각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주식 투자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주주가 되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 사람에게 그 회사가 1년간 수익이 나잖아요. 수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바로 배당이에요.
트레이딩을 한 사람들은 배당을 못 받지만 주주가 돼서 장기적으로 보유한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배당을 주거든요. 그죠? 그게 또 이 주주들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배당을 많이 받는 건 주식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해야 돼. 근데 내가 넣었다 뺄 거야. 그러면 어느 회사인지 관심 없어요. 예를 들면 진짜 막 폭망해 가는 주식이야.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또 나와가지고 잠깐 회사를 좀 살려보겠습니다. 그럼 또 갑자기 또 상한가 쳤다가 다음날 또 폭망했다 이런 주식이 있어. 변동성이 심해요. 근데 이런 걸 타이밍을 봐가지고 야 요즘 올라간대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오늘 9시 20분에 사가지고 27분에 파는 이런 걸 하실 거면 우량주 필요 없고 변동성이 심한 주식에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한 번은 맞출 수 있으나 계속 맞출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도박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차피 날릴 돈이라면 그렇게 해도 돼. 그런데 내 평생에 내 자산, 소중한 내 자산으로 투자할 거라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회사를 잘 골라야 돼. 자, 그러면 결국은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회사, 안정적인 수익과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회사를 골라야 되잖아. 그런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옛날에는 뭐 벤처 붐 이렇게 일었을 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회사인데 뭐 벤처 투자 지원 받아가지고 IT 해가지고 뭐 나중에 불려줄게 이런 회사가 몇 군데 있었고 뭐 90년대 2000년대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또 싹 망했잖아. 그 중에서 일부 뭐 네이버 카카오처럼 정말 벤처를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성장을 크게 한 회사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회사가 나오기가 이제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수백 개, 수천 개 있는 종목 중에서 어떤 게 앞으로 폭등을 할지 모르겠어. 괜히 했다가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아. 그럴 바에야 나는 지금 이미 성장해 있는 안정적인 주식, 이걸 사겠다. 그런데 오르는 걸 봤더니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큰 회사 주식이 더 많이 오르더라. 라는 거예요. 데이터 이미 증명이 다 끝났죠. 네. 아니, 아파트도 어디가 더 올라? 인천이 더 올라요? 강남이 더 올라요? 강남이 훨씬 더 많이 온다니까. 그쵸?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일 뿐이지 사고 싶으면 강남 사야지. 아파트는 못 사지만 주식은 우량주 살 수 있잖아. 여러분들께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팩폭, 이게 뭐 팩트인지 아닌지는 또 모르는 거잖아, 사실 또 여러분 상황에서 다른 거니까 그랬는데, 그래요. 저는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라고 열심히 하시면 잘 될 겁니다 라는 희망 고문 하기 싫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에 잘 인지하시고, 다른 분의 영상도 많이 있겠지만 다른 분들이 다 그런 부분 차원에서 얘기하신다면 저는 좀 반대로 얘기해야 우리가 중립적인 관점에서 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다 성공 원하실 거고 저도 여러분들 성공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예. 저는 성공했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성공했어요. 성공이 근데 의미에 따라 달라. 성공은 뭐냐면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성공한 겁니까? 내가 집값이 10억에 샀는데 20억이 되면 성공한 겁니까? 내가 100억을 벌면 성공할 건가? 한 걸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공이란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 이게 성공이에요. 오늘 성공했는데 내일 할 게 없어. 내일이 우울해. 그죠? 이 사람은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인생에 가장 꼭지점을 달리고 있을 뿐이고 지금 제일 고점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추락할 일만 남은 거예요. 이건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성공한 사람의 영상을 보는데 중요한 그 영상이 2년 전, 3년 전 영상이에요.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나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중에 과연 지금도 그때 그대로 해서 성공을 유지하고 있고 보람된 길을, 더 성공한 길을 나가고 있냐? 그럼 그런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전 전에 봤던 그 성공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다는 얘기는 우리는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해. 인생을 사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것. 어제보다 내가 오늘이 더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발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준비를 끊임없이 해가는 것. 그리고 이걸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지속해 나가는 것. 내가 내일 죽든 모레 죽든 언제까지 살든 관계없이 내 인생이 끊임없이 개선되어 가는 것. 이것이 결국은 성공이다. 그러려면 내가 끊임없이 학습해야 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돈을 벌었다고, 오늘 성공했다고 내가 만족하고 자만하는 순간 나는 내일부터 추락하게 돼 있어요. 뭐 나이 들면 뭘 하날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워야 될 지식의 범위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내가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나가면서 그걸 또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내온 것이고 거기서 나만의 철학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거를 끊임없이 해가는 것이 진짜 성공이 아닐까요? 돈 몇 푼 벌었다고 지금 잘 나간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그 유튜브 영상 중에서 지난 몇 년 전 성공 영상 절대 돌려보지 말아라. 아시겠어요? 왜? 그들이 지금도 성공하고 있다면 그 영상을 봐야 되겠지만 그들이 지금 성공하고 있지 않다면 그 영상은 잘못된 영상이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 해드리고 마칠게요. 저희 어머니가 8순이세요, 8순. 지금 저희 어머니는 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하셨어요. 몇 년 전에. 그리고 지금 방통대 법학과 다니고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법학을 공부해서 무슨 판사, 변호사가 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우리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법의 이치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싶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또 정리해가지고 여러 가지도 하고 계시고, 뭐 나중에 또 책도 쓰시겠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되게 많아요.
이것이 내 인생에서 내가 눈을 감는 순간에 내가 끊임없이 내가 인생을 잘 살아왔고 발전해 왔구나. 돈도 늘었지만 내 지식도 늘고 내 지혜도 늘어갔는구나. 이거를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성공이지. 그걸 재테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결국 인생의 성공은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것, 그중에서 연금을 노후에 확보하는 것. 사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생의 재테크의 성공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